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는 IT 서비스 사업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엔지니어링이 6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횡보를 이어가다가 올해부터 좀 가파른 상승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일단 3월 말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전고점 64,800원 찍고 다시 한번 좀 눌렸다가 출발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분위기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을지, 이제 전고점을 넘을 수 있는 이런 여력도 있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단기간으로 요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 손절가 안 잡고 들어가신 분들 제외하고는 지금은 물린 분들은 뭐 거의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수익 구간에 계시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급등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손절가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데서 물리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평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향후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사항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샀고요. 기관이 팔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스탠스는 조금 변화가 있어요. 자, 최근의 흐름은 일단 개인이 다시 한번 좀 파는 이제 매도세를 전환을 했고 기관은 반대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좀 스탠스의 변화가 생겼고 외국인은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요, 물론 한 자릿수로 뭐 양호합니다. 하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어요. 과거에는 뭐 솔직히 3% 미만이었거든요. 3개월 전쯤. 자, 근데 지금은 일단 뭐 7%, 8%까지도 막 찍어주면서 과거 대비해서는 일단 매매 비중이 올라왔다. 그렇다고 뭐 두 자릿수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막 엄청난 건 아니지만 일단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대차장고 보시게 되면 일단 3개월 전 대비해서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올라왔고, 차트로 보게 되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3개월 전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지만 어쨌든 중간에 한번 8월 중순까지 크게 내려왔다가 가파르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조금 내려오고는 있지만 일단 매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대차장고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공매도 부담은 조금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대차장고가 좀 내려가는지는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향후에.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시면 9,200, 9,600, 9,600, 8,600, 과거엔 좀 지지부진했어요. 하지만 이제 작년부터 개선이 됩니다. 1조 1,000 크게 뛰고 올해도 크게 뜁니다. 1조 5천까지요. 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뭐 비슷한 흐름이에요. 과거에는 지지부진하고 재작년에 크게 좀 눌리면서 적자 전환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개선세. 자, 640, 1,200, 올해는 더블업 됩니다. 작년 대비 2배. 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2배. 그래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최근에 실적이 상승을 하고 있다,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제 향후의 전망도 일단 예상치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부채 비율 확인해 보시면요, 79, 84, 85, 80. 자, 80대에서 좀 횡보하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105, 112 정도. 그래서 100초반대까지 올라왔고, 뭐 여전히 좀 괜찮습니다.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올라왔더라도 높은 수준은 아니고 실적이 굉장히 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뭐 부채 걱정은 크게는 없어 보이는 상황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ROE 보시게 되면 이제 과거 적자, 그리고 11, 2 적자. 과거에는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개선세 크게 들어왔죠. 다시 10일까지 회복을 했고 올해 마찬가지로 더블업 22까지 올라옵니다. 상당히 좋은 수익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EPS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자, 동사 배당금은 일단 75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약 0.13% 배당 수익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당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속편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추정 PER 86배, 그리고 PBR은 17.7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보시게 되면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까지는 좀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입니다. 이제 포스코 DX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서 코스피 200 등 이런 주요 지수 편입 등의 효과로 인해서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제 기대가 되면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호재로 다가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우려가 있다면 일단 기존에는 좀 기대를 했어요. 왜냐, 이 코스닥 150 지수에서 제외가 되면서 이제 공매도의 영역에서 벗어나겠구나, 이렇게 좀 제외가 되겠구나,
않을까 이제 기대를 했지만 어쨌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공매도가 다시 또 폭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냐면 일단 현 시가총액 기준으로 포스코 DX는 코스피 200에 편입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4일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업체인 토르드라이브와 이제 동사가 자율주행 기반 물류 자동화 솔루션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제 뭐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이 토르드라이브의 자율주행 기술과 포스코 DX의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한 이런 사업 협력을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DX는 최근 포스코 퓨처엠과 GM의 합작사인 캐나다 퀘벡 양극재 생산법인 얼티엄캠 1차 공장과 약 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얼티엄캠 1차 공장은 내년 완공 예정이고요. 생산량은 연간 3만 톤 규모에 달합니다. 그리고 2차 공장도 2026년까지 건설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포스코 DX는 자동화와 안전 관리를 위해 국내 최초로 이음5G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음5G는 기존 통신 3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서 공장, 대형 빌딩 등 특정 구역에 5G망을 자체적으로 좀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포스코 DX는 광양 제철소의 4.7GHz 대역의 주파수로 이음5G를 구축 활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음5G는 포스코 그룹 내 스마트 팩토리 운영을 더욱더 이제 안정적으로 좀 도우면서 그룹 간의 이런 시너지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국내 철강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이제 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음5G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조금 메리트를 많이 잃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일단 시세가 많이 크게 났기 때문에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신규 진입으로 가기에는 굳이 리스크를 안고 그리고 이제 남은 상승 여력이 이제 지금만큼의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 구간으로 좀 너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입에는 좀 반대 의견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일단은 목표가 보시냐면요. 일단 제가 설정해드리는 목표가는 1차와 최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8,000원 1차 보고 있습니다. 1차 58,000원 조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최종으로는 65,000원 보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자, 58,000원, 65,000원 1차와 최종으로 드렸고, 자, 58,000원 도달하시면 여러분들 한 70%는 좀 익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0% 익절해 주시고 나머지 30% 소액 비중으로는 6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로 가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목표 주가 설정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려는 분들은 자, 이렇게 1차와 최종 여기 목표가까지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 고점은 요 근처에서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럼 당연히 훨씬 위에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쉬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목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린 분들, 이제 최근에 여기서 물린 분들은 그냥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데서 절대적으로 손절가 무조건 좀 잡고 들어가시고 이런 데서 물리는 일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물린 분들 계속 보유하시면서 본전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좀 탈출하시거나 비중 크게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